제17편 2권 사기세가 1회 오태백세가 첫 번째. 서문. 역사 저작을 위한 상고사의 기본서 사마천의 사기 봉기를 통해 삼항, 혼원, 오지아와 하상주, 진, 한 왕조의 궁궐들이 있었던 곳의 위치들을 확정지었습니다. 제정일치시대 사망인 수인씨 태호복희 염제신동에 계셨던 황도는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개성이며, 제정일치시대 황제 혼원이 있었던 봉지, 황주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이고, 제정일치시대 오제라고 하는 소호, 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신, 요순이 있었던 제경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이고, 제정불리의 시원인 단군항공, 하상주, 진, 한 왕조의 궁궐들이 있었던 도성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한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을 한양, 장안, 함양, 교주, 귀주, 봉상 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단군 왕검의 왕검성과 한나라의 양성, 상나라, 은나라 및 주나라의 도성 호경이 바로 관중이며, 진한 왕조의 도성 장안이 바로 한양인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관중에 있었던 제왕의 성을 역사 속 한성, 국내성, 부리성, 부도성, 백성, 박성, 귀성, 철성, 금성, 초롱성, 무성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중에 있었던 주나라 황제의 궁궐을 제외하고 이번 사기세가에서는 황제국 주나라가 봉주로 준 각 제후국들의 위치에 대해 비정 확정하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이 사기세가 속에 주나라 제후국들의 위치만 확정할 수 있으면 중국사 25사의 전체적인 역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아리안엑스의 구독자분들 중에는 졸장부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역사에 정통한 실력자들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치우천왕께서 헌원을 인으로서 다스리시고 천도한 제왕의 성이 있었던 회대의 관중을 장악하는 자가 제정분리시대 중국사 25사의 왕조가 되고 황제가 되었다는 불문율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사기세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태백세가. 오태백세가의 핵심 요점은 주나라의 제후국 오나라가 있었던 곳이 삼국지의 영웅 선곤의 오나라와 동일한 지역이며, 오나라의 건국자 태백과 중옹이 바로 주나라의 선국인 고죽국의 백의와 숙제로, 이들이 있었던 무대 수양산이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 태백산, 백두산, 묘양산이었습니다.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오태백과 그의 동생 중옹은 모두 주나라 태왕의 아들이고 왕 계륵의 형이다. 삼형제 중 계륵이 제일 어질고 또한 그의 아들 창이 성덕이 있어 태왕은 계륵을 자기의 후사로 세워 주적의 수장 자리가 창에게 있도록 했다. 그래서 태왕의 뜻을 알게 된 태백과 중옹 두 사람은 형만으로 달아나 그들의 습속에 따라 몸에 문신을 하고 머리에 단발을 하여 자기들은 결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뜻을 보이고 계륵을 피했다. 계륵이 과연 태왕의 뒤를 이어 주왕의 자리에 오르고 이어서 창에게 전해졌다. 창이 주문왕이다. 형만으로 도망간 태백은 스스로 고으라 칭했다. 태백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형만 사람들은 천여호가 넘게 기이에 와서 그를 오태백으로 받들었다. 태백이 오나라를 세운 후 5대가 지난 시점에서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그 후손에게 2개의 나라에 봉했다. 그 하나는 우나라인데 중원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오나라인데 만이의 땅에 있었다. 12대에 이르자 당진이 중원에 있던 우나라를 멸했다. 중원의 우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2대 만에 만이의 오나라가 흥성하기 시작했다. 태백에서 수몽까지는 모두 합해 19대이다. 오나라의 건국자 태백과 중옹이 태왕의 아들이며 계륵의 형이라고 하며 계륵의 아들이 창이라고 합니다. 제후국 오나라가 고죽국 주나라의 혈족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지 강동의 오나라의 주나라의 후손 주유가 제독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공담보는 상나라 때 사람, 주나라의 태왕, 대왕이라고도 한다. 문왕의 할아버지로 공류의 구세손이다. 고공은 태왕의 번호이고 담보는 태왕의 이름이다. 담보를 자라고도 말한다. 기산 기슭에서 덕을 닦아 주나라의 기반을 이룬 사람이다. 추천하여 태왕이라 한다. 이 주나라의 사람들이 바로 당군 앙금의 직계 후손들로 고공담보, 계력, 태백, 중홍, 창의 순서로 이어지며 창이 주나라의 문왕입니다. 고공담보가 다시 후직과 공류의 일을 일으키고 덕을 쌓고 의를 행하자 국인이 모두 그를 받들었다. 고공담보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빈을 떠나서 칠수 저수를 건너고 양산을 넘어서 기산 아래에 머물렀다. 빈에 있던 사람들은 나라 전체로 노약자를 부축하고 이끌어 모두 다 기산 아래에 있는 고공에게로 돌아왔다. 고공담보의 시대 주나라는 모국인 태빈 빈주 전주에서 고죽국의 기산으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고공담보가 전도한 지역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삼가의 군명이 기산 봉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봉화의 군명을 봉성 옥마라고 합니다. 전라도 구례의 군명이 구찰의 봉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삼가의 군명이 기산으로 봉성이란 왕부의 중심 제왕 황제의 성이 있었던 금성으로 그래서 현재의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도 봉황마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용비 어촌가에 기사는 또한 봉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의 진조에 기원전 10세기 목축으로 이름이 나 있던 대구의 비자는 주나라 효왕으로부터 진읍인 청수원을 봉어져 서융의 방위를 맡음으로써 진을 일으켰다. 진나라는 감숙성 동부에서 위수 연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무공의 동생인 덕공 때의 옹성인 봉상현으로 이동하였다. 진나라의 옹성이 봉상현에 있었던 것으로 이것이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이며 왕부의 중심 관중 지역의 지명이었습니다. 고공담보가 전도한 기산의 봉상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고공담보의 아들인 태백과 중옹이 동생인 계륵에게 왕위를 잇게 하고자 형만으로 달아났던 것입니다. 태백과 중옹이 달아난 형만은 삼국지의 영웅 관우가 죽은 제나라의 형주였습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 자, 그러면 제나라의 형주로 도망친 태백과 중옹이 건국한 오나라의 위치를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승남을 통해 밝혀봅시다. 평안도 양덕의 산천 방면을 인용합니다. 오강산 현해 북쪽 115리에 함경도 영흥의 경계에 있다. 오강 북쪽으로 끝이 160리이다. 산창 130리 거리인 오강방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나라에 있었던 것이 오강산과 오강으로 이것이 영흥의 경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영흥의 지명부터 살펴봅시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박평, 쌍성, 화주,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합니다. 영흥의 군명 박평이란 관중의 박토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인동의 사원을 인용합니다. 오산서원, 손조 갑술련에 건립하고 광해주 규묘에 사액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나라에 있는 산이 오산입니다. 경상도 인동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양원역, 현해 남쪽 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을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공암이란 이곳이 노나라의 곡부와 관련이 있으며 제양이란 강태공의 제나라이며 파릉이란 파척의 파지역이며 양평, 양원이란 볕이 드는 박땅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양이란 이곳이 제나라의 땅으로 오나라와 제나라가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고천변이라는 판소리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는 수군가의 자라가 도끼를 찾으러 동정으로 불쑥 솟아올라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인용합니다. 악발로 벽파를 찍어당기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 차며 앙금당실 높이 떠서 사면을 살펴보니 오천은 어이하여 동남으로 벌려있고 건고는 어이하여 일야에 높이 떴노.
옛적에들은 동종 이재야 저세보니 악양루 높은 집 두자미 지은 글 동종으로 쟁웅이라 지광은 700리 파광은 1001색 천해무산 12봉은 구름 속에 벌려있고 해수상 일천리는 눈앞에 경이로다. 창호산 검은구름 오형금 끊어지니 황릉묘 저문비에 이비의 애원이라. 지금은 아무도 듣지 않는 판소리이지만 한글 사용자라면 과거에는 누구나 들었을 수군가의 무대가 동종호라는 사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 동종호에는 창호산과 황릉묘의 주인공인 순임금과 그 부인 아황과 여영의 발자취가 동종호의 남쪽 소산강에 있습니다. 이태백의 영왕 동순가에서 인용했습니다. 그 동종호의 북쪽에는 악양루가 있고 저 멀리 까마득히 하늘밖 모산 12봉에 하늘과 함께 높이도 있다. 목찰 특하는 앞에 목을 빼면 패찰과 특별할 특이 되어서 훈과 음으로 발음하면 페타가 됩니다. 바로 페라피라, 펴라하 또는 펴라입니다. 고구려사에 등장하는 폐수이고 한나라사에 등장하는 폐수 한강입니다. 오경인 오나라의 도읍을 금능이라고 합니다. 금의 지명은 항상 금강산 주위에 위치되어야 합니다. 오나라는 금강산에 위치되어야 하며 제나라와 이웃하고 제나라는 영주인 한라산에 위치되어야 합니다. 오나라와 제나라의 남쪽 지역이 바로 동종호입니다. 고고천변의 수군가는 동종호에서 오악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풍물들을 읊은 것입니다. 영왕 동순가. 자, 이번에는 당나라 시대 영왕 동순가를 통해 또한 오나라의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제6수 단양군 내 북고 사는 옷당 관문요. 구름과 강물 사이의 망루가 그림 같구나. 무수한 바위 위 봉합불은 청해강과 닿았으며 양쪽 언덕 깃발들 벽산에 나붙기네. 단양, 지금의 강소성 단양입니다. 북고사는 단도현 북쪽 일리에 있다. 연창에 본래 망해루가 있었는데 후에 연창간이라 고쳐 불렀다. 창해까지 봉화가 쭉 연결돼서 피어올라 벽산의 깃발들과 대조적으로 서역 남로의 긴장감을 표현하는 시적인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단양군 내 북고산이 옷당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고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북고사는 고산의 북부 지역으로 고산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도 고성의 군명을 고자, 고주, 철성이라고 합니다. 철성이란 화성부의 철옹성으로 왕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고주에 있는 산이 고산이 됩니다. 이 고주가 금강산 지역으로 이곳 고주의 성인 고성이 있었던 철성은 관중의 금성이며 이 고주의 북부인 오나라 지역이 북고산 지역이었습니다. 지리에 대한 해석을 넓게 보셔야 됩니다. 상기 영왕 동순가 시에 등장하는 창해와 벽산의 지명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창오산과 동종호, 관동팔경을 인용합니다. 동해가 막막하여 물과 하늘이 한빛이라 총총한 바위돌은 금수병을 둘렀는 듯 창파 연월 잠겨 주르륵 출렁 조르된다. 주란 화각이 높이 솟아 총석종이라고 일러있고 석양에 노를 저어 둥실둥실 배 띄울째 뒤에는 벽산이요 앞에는 창해 양양 바람마저 시를 읊고 배전치며 노래할째 물에 초연 맑은 침이 삼일포라 하는데요. 굽이창창 흐르는 물 티끌근심 씻어낼째 버들잎은 떠서 오고 물새 펄펄 나는구나. 가객 시인 누구누구 이 정자에 쉬어간고 풍경 살펴 배하니 천필정 경치 좋고 양양이라. 심리 서쪽 꽃이 날고 성음의 육모 정도 조건이와 약수 또한 향기롭다. 새벽 쇠북 치는 소리 먼 바다 동터온다. 해 뜨는 좋은 경치 낙산사라 하는데요. 녹파 담담 거울 속에 백조 쌍쌍 흥겨우고 수양연의 환가일곡 세상 공명 꿈밖이라. 해 저물고 달 떠오니 호해공의 월출이라. 삼천리 금수강산 관동팔경이 더욱 좋아. 우리나라 자랑이요 세계 절승이라. 아마도 이런 경치 아니올고
어이하리. 상기의 시는 관동 팔격을 읊은 판소리 단가인데 이곳에 오나라가 있었던 동정호와 격산과 장해가 등장합니다. 상기의 영왕 동순과와 동일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관동이란 천문관의 동쪽으로, 이곳이 동해인 해주의 동쪽으로 오나라가 있었던 지역을 동해라고 했습니다. 영왕 동순가를 인용합니다. 제10수 황제의 사랑받는 현왕이 초관문으로 들어가서 강한을 평정하고 비로소 소환에 응하는도다. 처음엔 웅몽에서 붉은 덱을 짓고 다시 금능을 취하여 조산을 만들었네. 제는 당현종을 가리키고 초관은 초지방을 가리키며 강한이란 강한은 장강과 한강입니다. 관중에 흐른 한강이 장강이고 요하이며 압록강이었습니다. 운몽은 고대의 큰 호수 이름인데 여러 곳이라는 설이 있다. 주저 제후의 간조에서는 대문에 주홍치를 했으므로 주저라 하였는 바, 여기서는 영왕의 강릉대 도덕부를 가리킨다. 19회에 등장하는 금능은 오나라에 도읍이 있었던 오경입니다. 신증 동궁 여지스남에 나오는 금땅은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 지역으로 이곳에 오나라가 있었습니다.